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앉아있고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등짝 스파이크를 날리는, 아직까지도 프로게이머에 대한 직업의식이 없지만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사장님들. 저도 유튜브를 봐요. 인피니시라는 스타크래프터가 있는데 제가 게임은 할 줄 모르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스타크래프트를 지금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할지는 못 치지만 하루에 와이프한테 약속받아서 하루에 1시간은 유튜버 게임 봐도 뭐라 혼나지 않아요. 저는 그걸 그냥 시청하지만 그 인핀이라는 그 사람이 한 달에 그 사람이 15억을 벌더라고요. 게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라서 매일 8시간의 게임을 해요. 그걸 통해서 누군가 저처럼 그걸 방송을 보면서 15억이라는 돈을 벌고 있고. 우리 보람이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튜버들이 엄청난 돈을 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사고 제2의 보람이를 꿈꿨을 것 같아요. 제2의 이상혁을 꿈꿨을 것 같고 제2의 인피니시를 꿈꿨고 제2의 그 먹는 사람들을 따라하는 그런 먹방의 프로그램들을 꿈꿨던 이유가, 그전에는 유튜버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걸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봤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매일 똑같이 올리고 똑같이 하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번다니까 너나 다 달려들어서 그걸 해요. 그러나 성공자들은 갈라지죠. 요즘에 기사 뜨는 거 보셨어요? 뭐지? 당근마켓에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팔고 있다. 왜? 해보니까 막상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해야만 이 보람이도 매일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인피니시라는 그 게이머도 매일 하루에 8시간을 주 6일을 해요. 하루는 쉬더라고요. 8시간 매일 똑같은 게임을 매일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죠. 유튜버는 그냥 앉아서 먹는 거 찍으면 되고 그냥 게임하는 거 그냥 어쩌다 올리면 내가 돈을 벌 거라는 착각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 제가 이걸 보여주면 그냥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말해줘요. 왼쪽에 있는 정장을 입은 멋있는 남자는 올해 41살인데 한 달에 1억을 벌어요. 연 13억을 벌어요. 옆에 계신 아름다운 여성은 올해 연세가 70이신 저희 어머니세요. 저 사진이 69세 때 찍은 사진이세요. 한 달에 저희 어머니도 월 1억을 벌고 연 12억을 버시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우와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네트워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약간 아직까지는 기우뚱기우뚱해요. 그만큼 우리들은 이거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해요. 저는 지금까지 1년 동안은 회사 설명하고 제품 설명을 하다가 제가 직급이 가고 나서부터 제품 설명은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네트워크를 직업처럼 하냐 안 하냐가 솔직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걸 나도 그래 알아보자. 직업처럼 자영업인데 기회비용적으로 괜찮은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이유는 저는 뭐냐면 그래야 알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직업처럼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질 않아요. 제가 왜 계속 똑같은 강의를 가장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편견을 깨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어차피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이유는 돈 벌려고 오신 거예요.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유튜버 얘기도 하는 이유가 시대적 가장 많이 와닿잖아요. 사장님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게 유튜버래요. 근데 그걸 갖고 사람들이 돈을 번다고 하니까 막 대충 알아보고 공부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유튜브로도 돈을 못 벌어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세요, 사장님들. 네트워크 이따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직업처럼 했을 때 살아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어떠세요? 우리 사장님들이 느끼는 경제는 어떠세요? 저는 IMF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2인가? 고3이라서 그렇게 솔직히 와닿진 않았어요. 경제가 어떤지 잘 몰랐고 그냥 공부하다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IMF를 겪었다 보긴 좀 그래요. 근데 IMF를 겪었던 우리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죠. 그때만큼 힘든 적이 없었다고. 근데 올해 작년에 어때요? 코로나라는 게 오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죠.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뭐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2021년이 왔어요. 희망찬 새해가 왔는데 희망찬가요? 솔직히 말해서. 2020년에 그 어려웠던 여파가 지금까지 올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2021년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 이제 알았으니까. 1년 동안 코로나라는 거에서 경험했고 이제 이걸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걸 극복하면서 정말로 어떻게든 살아남을 텐데 올해가 와도 대안이 없어요. 왜? 또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갈 거니까 우리는. 그거가 바뀌지 않으면 사장님들 삶은 더 어려워지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절대 좋아지진 않아요, 사장님들. 저도 솔직히 회사를 다녔을 때 꿈이 있었어요. 회사 가기 전에. 그리고 회사 열심히 다녔을 때 그리고 30살 초중반 때 32살 때 느꼈어요. 꿈은 꿀 수가 없는 거구나. 꿈 같은 거 꿔봤자 이제 소용이 없다라는 걸 그때 솔직히 느꼈어요. 아, 변화되지 않겠구나, 내 삶은. 난 계속 이렇게 쳇바퀴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곳에서 버텨야만 내 삶을 살아가지만 나아지진 않겠구나.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했었어요. 투잡 다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그때는 적금 붙느라고. 그때 주식을 샀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왜 어렵게 번 그 투잡이 뭐냐면 야간 알바예요, 야간 알바. 회사 퇴근하고 와가지고 잠깐 쪽잠 자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알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을 완수하면 80만 원 받았어요. 그럼 회사 가서 어떻게 할까요? 거의 시체가 돼요. 근데 회사에다가 야간 알바 한다는 얘기를 절대 못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려요. 왜? 회사에 지장이 되는 걸 내가 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야간 알바를 한 거니까. 그럼 회사 업무가 어때요? 개판이죠. 그래도 힘든 거 참으면서 계속 버텨봤어요.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따라지질 않아요. 그만큼 아등바등 해봤고 할 거 다 해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뀌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냐면 해보니까 저같이 평범했던 사람이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느껴요. 왜? 제가 2년 동안 제 삶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시작했던 그 평범했던 60대 아줌마들, 그 50대 아줌마들, 여성 남녀노소가 정말 직급을 가면서 최선을 다했더니 가정이 바뀌어요. 그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바뀌고 있고 일단 바뀐다는 자체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왜 네트워크를 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들. 우리가 직장인이 아니면 무조건 다 자영업으로 돈을 벌어요. 직장인 아니면. 그죠, 사장님? 다 이거 공감하시죠? 그럼 제가 오늘 설계 드릴 건 그냥 자영업이에요, 자영업. 근데 돈이 적게 들어가는 자영업. 그럼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장님들 공부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라고 하는 이유도 내가 자영업을 차리는데 그냥 미용실로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아, 남이 돈 많이 번데 미용실 하는 사람 보니까 근데 그거 나 그냥 그래? 돈 많이 벌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하시는 분 정말 있으세요? 내가 김밥 장사를 하더라도 그냥 누가 뭐 영희 엄마가 김밥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 아,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고 그냥 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 않아요? 거기다 하려면 그 지역의 시장 조사도 해보고 내가 김밥도 매일 말아보고 머리도 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업무 한마디로 그걸 통해 돈을 벌 걸 공부하고 배우지 않나요?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배우고 뭘 하든 네트워크는 어떠세요, 사장님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직업이냐고. 이게 직업인지 아닌지 한번 잘 본인이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만큼 나는 이걸 직업처럼 배우고 있고 이걸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나서 한번 무시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딱 하나요? 안 하느니 무시해서 하네요. 왜? 나는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런 게 뭔데요? 제가 기준점을 말하고 싶은 건 네트워크도 불법이 있고 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두고 정확하게 들어보고 공부하라는 이유예요, 사장님들. 지금 밖에 나가면 불법이 홍수처럼 썰물처럼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누가 들어와 있는지 아무튼 저 세무를 맡아주고 있는 세무사가 저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세무업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세무사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은퇴하신 세무사님인데 불법 코인 하고 있더라고요. 불법 코인을 하면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고 막 완전 신세계를 봤다는 식으로 거품을 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사장 그 세무사님한테. 투자를 했는데 300%를 주는 게 정상이냐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충 알아보는 사람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합법적인 것도 기준점도 사장님들이 정말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요즘에 미스메디어 다 나오잖아요. 그냥 제가 오늘 강의한 걸로만 듣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모든 정보가. 쳐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얼마만큼 내가 직업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내 걸로 만들어서 남한테 브리핑할 수 있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벌고 못 벌고 차이예요, 솔직히. 수많은 뭐 부자들 이런 건 또 다 나오는 얘기죠. 옛날부터 나왔어요. 뭐 트럼프는 뭐 요즘에 안타깝게 대통령에서 이제 또 딸락됐지만 이 아저씨도 그렇대요. 자기가 빈털터리면 네트워크한대요. 이 아저씨 이제 빈털터리 된다는 소리도 많던데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가 네트워크 하니까 더 좋다라고 할 정만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특히 부자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마케팅을 통하면 이런 비즈니스 통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선전해주고 이분들은 알려줍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 미국으로 따지면 약 이제 100년의 역사가 오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대한민국은 91년도 아메이가 첫 시작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다양한 강의를 많이 듣는데 아메이의 강의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와 이런 회사도 있고 정말 멋진 분들도 많고 성공한 사례도 많고 삶을 바꾼 사람 정말 많구나. 그리고 정말 대기업은 대기업이구나.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감사해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대기업처럼 잘 이루어져 놨기 때문에 아직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좀 더 시선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말씀드린 장점은 딱 이거예요. 저희가 자영업이라고 항상 카톡에도 글을 써요. 기회비용적으로 돈이 들지 않는 좋은 자영업.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들지 않는다라예요. 원래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제학과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회사는 망한다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간대요. 그만큼 저희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도 회사잖아요. 그냥 개인이 1인이 하는 회사.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고 싶지만 차렸을 때 망할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게 모든 경제학자들 경제 지표가 나온대요. 회사는 망한다가 시작으로 이걸 망하지 않게끔 잘 이끌어 가자라고 하면서 좋은 인재들을 회사에 영입한다. 이게 저희가 배웠던 경제학과에서 배웠던 건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인 1기업. 내가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박사연 아줌마라고 안 하죠. 그죠? 우리 사장님이 죄송합니다. 그죠? 뭐 강창수 아줌마라고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이유가 1인 1기업 다 본인 사장님들 본인 사업이에요. 근데 본인 사업이고 본인 자영업인데 가장 큰 장점 돈이 들지 않아요. 전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의 장점은 돈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합법이냐 이런 건 잘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잘 있냐 이것도 정말 잘 짜다보셔야 돼. 그러나 포괄적으로 대표적인 건 저는 그냥 돈이 들지 않는다가 가장 큰 메리트 같아요. 저희 회사로 따지면 19만 8천 원이 자본금이에요. 그리고 월세가 19만 8천 원. 근데 모든 자영업은 월세를 누구한테 내요, 사장님들? 다 집주인한테 내죠, 건물주. 그래서 요즘에 안 망하는 자영업은 뭔지 아세요? 건물주가 거기다가 뭐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망해요. 왜? 월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도 미금역 사거리인데 제가 사는 곳이 하겐다즈가 있어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참 맛있죠. 비싸고. 근데 그 분들이 두 부부가 하시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먹기 시작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먹지는 못하는데 저희 장인 어른하고 갔는데 저희 장인 어른은 이 집에 사신 지 지금 16년 차인가, 아니 15년 됐나 그러실 거예요. 아무튼 완공 때부터 사셨으니까. 근데 그분하고 우리 장인 어른하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겐다즈를 얼마 됐냐면 10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월세 그거 뭐라 그래? 건물을 이게 뭐라 그래? 아무튼 그걸 뭐라 그래? 권리금? 아니 분양받으신 분이에요. 그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1층인데 옆에는 스타벅스가 있고 모든 가게가 상권들이 미금역이 싹 다 바뀌었었는데 이분은 10년 동안 유지했던 이유를 월세를 안 내요. 그만큼 리스크가 적죠.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희 자영업은 월세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19만 8천 원. 그걸 토대로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 성공하지 못하지 어떻게 다 성공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하면 들어와서 무조건 돈을 번다라 생각하는 것도 일단 버리셔야 돼, 1차적으로. 아니 커피숍 차려가도 다 돈 버는 사람 다 그러니까 나는 한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오면 도깨비방망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해. 무조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장님들. 세상에 그럴 것 같으면 다 이거 하죠. 뭐하러 힘들게 공부하고 스펙 쌓고 막 뭐 별짓을 다 해요, 왜. 그죠, 사장님들?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의 장점이 지금의 시기에 가장 잘 맞는다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2020년을 너무 어렵게 보냈고 정말 힘든 시기에 2021년에 내가 뭔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불안하다면 플랜 B를 알아보고 싶은데 뭐가 있지라고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네. 근데 정말 오늘 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원래 돈이 들지 않고 리스크가 적대. 그리고 장점이 같은 소비래. 그리고 다른 혜택이래. 같은 소비라는 게 그러니까 옛날 쌍팔년도 다단계가 아니에요, 사장님들. 불법 말고요. 불법은 지금도 쌍팔년도처럼 막 말도 안 되는 제품 갖고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이유를 준다고 해서 투자금 받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건 투자하는 사람들 자체가 본인들이 뻔히 알면서 해요. 불법인 거 알면서도 돈을 많이 주고 이익금을 많이 준다니까 그 사람들 탓이에요. 그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품도 누가 들어봐도 더럽게 비싸고 뭐 죽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는데 건강식품이 뭐 50만 원, 60만 원 화장품 발랐는데 주름 쫙 펴지는데 50, 40 하는데 그거 소개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 욕심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이제는 그런 쌍팔년도 같은 옛날 시기 말고요. 객관적이고 정말 누가 들어도 아 괜찮은데 이런 거. 같은 소비는 뭐냐면 사장님들 생필품을 일단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사장님들 이런 옥션이나 이런 데서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을 다 쓰죠. 누구나 쓰고 있고 누구나 정말로 요즘엔 70대, 80대 분들도 배워서 해요. 왜? 마트 같은 데 이제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 깊숙이 온라인 쇼핑몰이 자리를 잡았어요. 홈쇼핑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근데 그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사장님들. 단순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정말로 정확하게 공부해보면 정말 단순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보 전달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사장님들. 내가 사장님 누군가한테 막 정보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받은 사람도 어려워서 그걸 전할 때 그 사람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의 장점은 또 하나는 쉬워요, 쉬워. 왜 쉽냐면 원래 썼던 거를 브랜드 체인지하는 거예요. 리뉴메디도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장님들. 그냥 무조건 리뉴메디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생필품을 팔고 있어요. 치약, 칫솔, 샴푸, 화장품, 세안제, 그 다음에 먹는 건강식품. 저는 어떻게 보면 리뉴메디 하기 전에 보면 화장품은 안 썼지만 다 썼던 것 같아요. 우루사 먹고 있었어요. 샴푸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면 기능성 샴푸를 계속 썼던 사람이에요. 탈모 때문에. 그 다음에 비누로 얼굴 지웠잖아요. 그리고 바디워시 썼잖아요. 그러니까 리뉴메디 하기 전에도 원래 이거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리뉴메디 안 한다고 한들 이거 안 쓰지 않아요, 사장님들. 여기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다만 왜 이게 사업이니까 브랜드 한번 체인지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현대 다니는 동안 삼성 SM6가 나올 때 너무 타고 싶었지만 안 탔어요. 그냥 산타페 계속 탔어요. 현대를 다니는데 삼성 SM6를 타고 가면 회사한테 돌 맞을까봐 못 탔어요. 그걸 사고 싶어도 안 사. 왜? 전 현대에서 밥을 먹으러 먹고 있었으면 당연히 현대 거 쓰는 거예요, 사장님들. 현대 다니는데 삼성 타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저희는 기아, 현대만 타고 다녔어요, 현대인들은. 그것처럼 사장님들도 리뉴메디를 통해서 이거 사업으로 오신 거죠, 이 밤에. 소비자는 그냥 유튜브 채널 전달해 주시면 돼요. 제가 한 예로 들어보면 저희 와이프가 되게 깐깐해요. 제가 이렇게 직급자인데도 제품 제 얘기 잘 안 들어 먹어요. 원래 와이프는 남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해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평범했던 남자고 평범한 남자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걸 한다고 제가 전문가처럼 막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잘 신뢰를 못 해요. 그럼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품을 권하고 싶을 땐 뭘 통하냐면 유튜브를 통해요. 전문가 리피디가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걸 하나하나 와이프한테 전해요. 그럼 와이프가 들어보고 다 유튜브 보면서 저한테 사달라고 하는 거 그때마다 오토씩 바꿔줘요. 장모님은 제 말을 더 안 들어요. 남자니까. 화장품 얘기하면 백날 소용없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아쿠아밤이 단종된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저희 장모님과
우리 와이프가 99만 원어치 아쿠아밤을 사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본인이 제가 준 정보를 갖고 본인 얼굴에 문대문대 했는데 이게 이제 단종된다고 했더니 거품을 물고 99만 원을 2개 5.5점을 제품을 아쿠아밤으로만 본인들이 빨리 사달라고 해서 사시더라고요. 그만큼 써보고 좋으면 이렇게 전해져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같은 소비래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공감하시죠? 혜택이 다르대요. 그럼 혜택을 다르게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사셔야 돼요. 리뉴메디에서. 리뉴메디를 통해서 돈을 벌 거면 사장님들이 리뉴메디에서 제품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근데 본인들이 얍삽하게 그냥 제가 좀 오늘 좀 직설적으로 갈게요. 야비하게 집에 가면 본인 다 아시죠? 화장실에 가보고 화장대에 가보고 건강식품 본인이 먹고 있는 거 본인이 보면 알아요. 근데 99% 아니라 100% 리뉴메디 거만 쓰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 돈 계속 못 벌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정말 안 돼요. 요즘엔 세상은 내가 얍삽하면 내 주변이 다 얍삽한 거 알아요. 리뉴메디의 전 네트워크 마케팅의 장점은 정직함 같아요. 정직한 만큼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이 사업 전할 수 있어요. 그 정직함은 뭔지 아세요? 제품 써보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본질이 이거라니까요, 사장님. 다른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는 누구를 끌어다 앉혀가지고 걔가 해가지고 내가 걔 때문에 돈 벌 그런 거 진짜 옛날 쌍팔년도예요.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매출치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쌍팔년도시. 사장님 19만 8천 원 사장님이 누군가 매출 채웠다 사장님 부자 될 것 같으세요? 절대 부자 안 돼요, 사장님들. 19만 8천 원 100명이 매출을 쳐도 1,900만 원밖에 안 돼요, 사장님들. 그거 갖고 부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사장님들이 이 사업에 당당하게 사장님들이 접근해서 정말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이 사업을 펼치냐? 그거에 따라 사장님 소득이 판단돼요. 쪽팔려 할 사업이 아니에요, 사장님들. 돈 버는 게 뭐가 쪽팔려요? 당당하면 되는 거지, 정직하고. 근데 내가 쪽팔린 거 당당하지 못한 건 뒤가 구려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얘를 이용해 흔히 말해서 얘가 잘해서 내가 돈 번다. 그 마인드로 가는 순간 쪽팔린 거 이 사업 자체가 사장님들. 그래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이걸 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이게 우리의 직업이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 거면 이게 1차 관문이에요, 1차. 이거 해보고 나서 좋은 거 공부하고 또 들어보고. 근데 정말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토익 토플부터 공부하고 정말 끊임없이 공부했어요. 끊임없이 제 스펙을 쌓았고요. 그래야만 그 회사 들어가서 35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그거가 기회가 찬스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한 거예요. 어렵지.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간 사람 보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모습 말할 때 꼭 저희 어머니 말씀드리잖아요. 67세 할머니가 50세 이순아 사장님하고 단 둘이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해냈고 지금은 한 명은 임페리얼, 한 명은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낸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장님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명해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들. 오늘 이 자리도 막 다 정말로 솔직히 톡 까놓고 인서울 애들만 나와 있어야 돼. 돈 벌 거면 한 달에 500 벌 거면 한 달에 600 벌고 500 벌 거면 다 인서울 나온 40대 30대만 있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들. 한 달에 500 어떻게 벌어요? 대한민국에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안 그러세요 사장님들? 저 연봉 7천이었습니다. 월급 400만 원 들어왔어요 사장님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정말로. 더 이상 올라가봤자 연봉 8천 9천이 그게 제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면 저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 월급 600이 저는 인생의 마무리였다 생각을 해요.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로 무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회비용적으로 괜찮은 사업인데 큰 돈도 벌 수 있네. 한 달에 1억이라는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오늘은 1억 말고요. 목표치를 한 달에 500을 한번 가져가 볼까요? 루비라는 직급으로 오늘. 한 달에 500 정도만 벌면 정말 대박 아닐까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꼭 하셔야 돼요. 본인이 제품을 당당하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갖고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거 그냥 웃기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원래 기존의 사업자님들만 계신지 알고 원래 그냥 좀 재미있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들 치약 칫솔 다 쓰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 이거 양치 안 하면은 애기한테 뽀뽀도 못해요. 우리 와이프한테 혼나. 입냄새 난다고 어디 불량스럽게 애기한테 똥냄새 나는 걸로 들이대냐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리뉴메디 치약 칫솔로 깨끗하게 양치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가서 뽀뽀하고. 우리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요 그래서 반드시 리뉴메디 거 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업이니까. 그 리뉴메디 거 제품 좋아요, 사장님들. 알아보세요. 오, 이런 성분이 있었네. 가격은 괜찮은데? 오, 내가 써봤더니 느낌도 좋고 프레시하네? 그럼 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요 사진만 보고 쓰지도 않고 그냥 동그라미 19만 8천 원만 그리고 얘가 들어오고 하면 이거 백날 전하지도 못해요. 접근성부터가 잘못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제품을 내가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성분이 갖고 있고 가격 대비 괜찮은데 비교 분석했을 때 남한테 전해도 괜찮은 제품. 이런 좋은 12가지 무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시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잠시만 죄송합니다. 타회 사회 견주었을 때 성분 대비 가격대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남한테 전할 때도 충분히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누 있죠. 우리 사장님들 뭘로 세수하세요? 저는 비누를 씁니다. 올인원 비누를 쓰면서 우리 아기부터 우리 하민이부터 저희 어머니까지. 그러니까 리뉴메디의 장점이 뭐냐면 갓난 아기부터 우리 아기가 갓난 아기일 때부터 이걸 썼거든요. 갓난 아기부터 우리 어머니 몇 살이에요? 70세. 갓난 아기부터 70대 남녀노소 다 쓸 수 있어요. 비누 하나로만 정말 많은 사람한테 전할 수 있어요, 사장님들. 저는 비누를 쓰면서 여드름이 거의 정말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비누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정말 아예 없어요, 이제는. 아예 피부 트러블 몸에 자체가 없어요. 매일매일 바이오 수업을 쓰면서.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부해 보세요. 295개 살아있는 융합 복합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만든 분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공부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갖고 사장님 써보잖아요. 거품 물어요. 우리 엄마가 말하죠. 개거품 물 수 있다고. 저희 어머니 이거 비누 얘기만 하면 진짜 1시간은 떠드는 거야. 비누 하나로만. 그래서 그렇게 과대 광고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엄마처럼 하시면 안 돼요. 뭐 이걸로 양치한다거나 이런 거 좀 양치는 치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비누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 남 사례가 아니라 본인 사례들로 가득 채우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아요. 정말로 너무 많이 좋죠. 그 다음에 나는 비누가 싫다. 그럼 이렇게 폼 클렌징 쓰십시오. 이거는 약산성인데 우리 여성 사장님들은 화장하시고 메이크업 하시고 요즘 남자들도 비비크림 많이 바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남자도 요즘에 화장해요. 그러면 남자들 오일 클링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2번 클렌징 한다고 해서 정말 깨끗하진 않대요. 2번 한다고 해서 확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사장님도. 그냥 내 수분감이 더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 방에 지우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 방에 클렌징도 되면서 약산성, 그래서 순합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정말 저렴하고요. 자극이 없고 뭐 이건 버블팜 클렌징. 이거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거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버블팜 클렌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세요.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셔도 되고요. 예민성 피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을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매일 하시면은 피부 다 까져요. 이게 아프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남자분들은 여기 뭐라 그래 피부가 두꺼워서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에 2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여성 사장님 예민하신 분은 일주일에 꼭 한 번 왜냐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매일 하셔가지고 얼굴이 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걸 엄청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샴푸. 우리 회사에 샴푸가 있는데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식약청 인증을 받았어요. 어떤 인증? 탈모 완화가 된다라고 해서 식약청 인증을 받은 샴푸를 저희가 유통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한번 보셨어요, 사장님들? 똑같은 성분인데 뭐 식약청 인증도 받았고 탈모 이거 샴푸에 들어가지 않은 좋은 무해한 성분들만 가득 차 있는 100% 천연인데 500ml인데 가격대를 한번 보세요. 인터넷 네이버 가서 우리가 좋아하시는 네이버에 가면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는 그 네이버에 가서 그럼 가보잖아요. 우리 거만큼 싼 게 없어요, 사장님들. 우리 거를 패킷 5개로 같이 이렇게 구매하시면 19,850원인가? 그래요. 아무튼 제가 나누기를 못하 99,000원 나누기 5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저렴해요. 근데 우리는 탈모 식약청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탈모에 좋은 프로그램도 갖고 있고요. 그것도 제가 만든 건데 저는 이렇게 탈모 진행을 합니다. 요거 프로그램을 2년째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해요. 요게 제가 탈모를 좋아진 치료라고 하면 뭐 과대 광고라고 해서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조한 거지만 요것도 정말 좋아. 요게 이름을 까먹었다. 뭐라죠? 기계 머신이 이름 뭐죠, 선생님들? 스마트 풀케어. 요거 정말 좋아요. 뭐가 좋냐면 마사지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걸 하는데 그냥 샤워할 때 요걸 꼭 해요. 이거 샤워하면서도 쓸 수 있어요, 사장님들. 샤워할 때 샴푸를 다 해놓고 이걸로 막 마사지하면 머리숱 많은 분은 안 되는데 저처럼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부드럽게 잘 넘어가요. 우리 와이프는 이만큼 폭탄머리라서 아예 삐집고 들어가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머리숱이 없고 얇은 사람들은 아주 마사지로 끝내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요 기능성에 대해서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두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두피 쪽이 심했던 사람인데 오늘 2년 만에 머리를 처음 좀 많이 짧게 쳤고 어떠세요? 여기 보이시나요? 진짜 좋아지지 않았나요? 제가 봐도 오랜만에 이제 똑같이 이렇게 머리 하시던 분이 정말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머릿결도 더 두꺼워진 것 같고, 저는 헤나를 많이 합니다. 헤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데요. 그래서 헤나하고 빵모자도 써놓고 따뜻하게 해놓고 2시간 있다 머리 감으면서 일주일마다 헤나를 꼭 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 프로그램을 매일 합니다. 스칼프로 매일매일 샴푸하고 나서 매일매일 했더니 제 머리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아진 사례들이 있고요. 다 접니다. 이렇게 이거 헤나한 모습이고요. 헤나 진짜 좋아요, 사장님들. 헤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시거든요. 정말로 머릿결이 많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디클리니 토너 여성분들 하시니까 이걸로 아침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도 디클렌징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팩도 있고요. 마스크팩은 저는 1일 1팩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커피 사 먹을 돈으로 1일 2팩 하세요, 솔직히. 남자들, 우리 오늘 남자 계신다면 우리 남자 사장님들도 제가 이렇게 지금 피부 좋지 않나요? 남자 42살 치고?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거 하기 전에 마스크팩 하나 하고 온 건데 저도 매일매일 가꾸셔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화장품 바르는 게 솔직히 진짜 싫거든요. 이게 귀찮아요. 솔직히 이렇게 이거만 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이 마스크팩이 저는 제일 대박인 것 같아요. 마스크팩은 저는 하루에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서 무조건 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중강에 하기 전에 하나 더 해요. 막 어쩐 날은 중강에 한 날은 하루에 2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남자지만 제가 봐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평생 여드름성을 달고 있던 사람인데 이번에 리디파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소재지가 대나무 소재지라서 실크 느낌이라서 처음에 근데 요거 했던 분들은 약간 무거운 느낌도 나실 수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처음에 이거 하다가 이거 딱 나와서 딱 했는데 뭐야 무거운데? 이게 남자들 얘기예요. 남자들은 얼굴에 뭐 바르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느낌 때문에. 저도 그런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니까 얘가 조금 그래서 얘가 1,000원이구나. 얘는 그래서 2,000원이라는 게 남자인데도 저도 느껴져요. 그만큼 저녁에 리디파인 이 마스크팩을 하고 자면 아침에 느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1,000원짜리 우리 가볍게 한번 더 발라주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마스크팩 매일매일 하시고요. 제품 설명은 좀 넘어갈게요.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차에서 마스크팩을 진행합니다. 요 뿌리는 거는 데몬하시는 분들, 우리 와이프도 요걸 많이 써요. 왜냐면 와이프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문대문대하는 걸 좀 많이 귀찮은 스타일인데 이거를 많이 뿌리더라고요.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백에 넣고 수시로 많이 미스트로 뿌립니다. 손에 세균도 있다는데 이렇게 뿌리시면 흡수율도 좋고요. 제품은 좀 넘어갈게요. 저는 MGF를 되게 많이 좋아해요. 아쿠아밤은 안 씁니다. 아쿠아밤은 여드름성 피부한테는 쥐약이에요. 이게 또 시간 때문에 근데 아쿠아밤은 사장님들 여드름이 많은 분들한테 쓰시면 안 돼요. 여드름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이렇게 MGF만 쓰는데 또 아쿠아밤 이렇게 욕심 나가지고 막 이렇게 물광 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때 막 하잖아요. 그럼 여드름 올라와요.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한테는 그냥 MGF로만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애용하는 사진이고요. MTX는 2주에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리해서 하진 않아요. MTX도 저희 어머니 요즘에 아직까지 인도 여자가 그거 탈피되질 못했어요. 지금 2달째인가? 여기를 너무 조사나셔가지고 막 너무 심하게 막 본인이 이상하게 조사났는데 지금 6, 7주가 됐는데도 인도 여자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한 게 재생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잘못 찌르시면 또 독이 되니까 MTX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스폰서한테 잘 배우세요. 어렵진 않아요. 유튜브만 검색해도 솔직히 MTX 정확하게 하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누구예요? 갑자기 박서연 사장님이
MTS의 여왕 아니십니까? 데몬의 여왕이시니까 잘 배워보세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데몬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 엄마도 그랬지만 저도 받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들 만큼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스폰서가 있어서 해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MTX도 너무 무리하게 세게 과하게 하지 않고 우리는 셀프 케어라서 정확하게 본인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재생할 때 MTX 하고 나서 재생만 잘한다면 피부가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흡수율. 이거는 제가 MTX를 한 모습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세게 합니다. 남자지만 스틱이 있어요, 저희에. 그래서 엄청 세게 해요. 왜냐면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린 이유가 피도 나요. 근데 피 났을 때 마스크팩과 재생크림 잘 바르고 나면 다음 장면이 재생이 빨리 돌아옵니다. 찌르고 나서 재생만 잘 하시면 정말로 지금의 피부보다 더 좋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타민C 세럼은 정말로 좋다고 하고요. 저도 근데 이거를 잘못 바르시면 좀 끈적거리더라고요, 사장님들. 저는 솔직한 말로 좀 끈적거려요. 남자분들은 좀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뭐라 그래, 뽀샤시 해주고 싶다 하시면 그냥 끈적임도 배제하고 쓰세요.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거 바른 날은 뽀뽀를 안 해줘요. 끈적거린다고. 싫대요. 그리고 여기 입에 좀 약간 무슨 쓴맛이 난대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조금 뭐 끈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피하셔도 되지만 환해집니다. 얼굴이 정말로 밝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되게 좋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다양하게 써보십시오. 듀얼 마스크, 요즘은 마스크 트렌드죠. 저희는 기능성입니다. 구사, 이렇게 구사예요, 사장님들. 이게 숨쉬기가 편하다고 해서 분진 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저희는 구사를 획득한 겁니다. 그래서 구사처럼 분진 표율도 좋고요. 근데 다만 이 검은 표면이 UV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마스크는 이 마스크 자외선 차단이 안 되는데 저희는 자외선 차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제품 설명하고 있지? 원래 이거 아닌데. 이렇게 저는 제품 애용을 합니다. 마스크가 다른데 리뉴메디 안 나왔을 땐 다른 거 썼어요. 근데 리뉴메디에서 나왔는데 분진 포유도 구사고 자외선도 차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 거니까. 마스크도 사장님도 하나도 다른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 거 쓰세요. 우리 거, 리뉴메디 거. 그래야 사장님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예사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저희 어머니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올해 이제 70이 됐었어요. 6자에서 7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제품을 많이 쓰세요. 왜 제품을 쓰냐면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가운데 사진이 벌써 7년 전이죠.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7년 전 저 결혼할 때 모습이에요. 이랬던 분이 제품을 이렇게 끊임없이 애용하시면서 본인이 좋아지신 거예요.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를 하고 그걸 통해서 또 누군가가 제품을 써요, 사장님들. 그래서 직급자가 된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직급자들은 사람들이 싼떼미처럼 누군가가 막 조직처럼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운 좋게 뭐 기회적으로 뭐 기회도 있죠. 뭐 선점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루어지지 그냥 무조건 선점했다고? 저희 어머니 선점은 아니세요. 저희 어머니 시작할 때 위에 스폰서가 250명 있었어요. 직급자들 중에 크라운도 있었고 블랙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작할 때. 근데도 단둘이 시작해서 본인이 제품 쓰고 좋아진 거 전하고 본인이 제품 쓴 거 좋아진 거 전하고 그거 매일 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하시고 오늘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스케줄 잡아서 나가서 또 남한테 주절주절 하시면서 성공한 모습 보이면서 해라 하면서 오늘도 미팅하신 42살짜리 여자분한테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타 회사 좀 되게 높은 직급자님인데 그분한테 정말 우리 엄마가 더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수입 안 되는데 이거 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피를 토하시더라고요. 피를 토해.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한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멋있다고. 어떻게 나이 70에 이런 열정을 보이시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리고 최고 직급자, 제일 높은 직급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필드에 와가지고 정말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뭐 그분 표현으로 정말 감동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라고 했어요. 전 그거에 한번 또 엄마한테 오면서 칭찬을 했어요. 참 관리 잘해서 고맙다고. 저희 어머니가 임페리얼인데 지금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남을 만났다면 과연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마지막에 와 피부 좋으세요 막 건강 이런 말 했을까? 네트워크 아까 제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제품 애용이에요. 제품을 애용하고 내가 브랜드화가 된 걸 갖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전하라는 모습인데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급도 간 걸 증명해냈고 돈 버는 것도 증명해냈지만 본인이 바뀐 모습을 증명해내신 분. 이분이 저희와 함께하는 최고 스폰서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본인을 바뀌셔야 돼요. 제가 가장 많이 보여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그냥 다 할머니 솔직히 저 연세 때는 다 저렇게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세요. 그걸 끊임없이 본인이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본인이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건 본인의 변화와 본인의 발전이세요. 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 쪽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새로운 유튜브 강의를 더 많이 들으세요. 들으면서 필기하고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그걸 토대로 저희 형한테 강의를 만들어 달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부지런하게 강의를 만드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 엄마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력하고 발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끊임없이 본인을 브랜드하면서 발전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반드시 그게 기본이 되셔야 합니다. 제품은 좀 오늘은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장님들 제품 다양하게 좀 쓰시고 저도 이렇게 뚱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뚱뚱했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이악물고 해요. 이게 2018년 12월 달 주성지 스폰서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벌써 3년 전이죠. 3년 전에 2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2018년 12월 달 처음으로 주성지 스폰서를 본 날이에요. 저는 아직 그때 퇴사를 이제 결정하고 나서 월차를 내고 주성지 스폰서를 처음 만난 날인데 이때도 저희 주성지 스폰서는 임페리얼이었어요. 근데 저는 저 때 모습이 88kg를 나갔던 모습이고 그리고 나서 저를 브랜드화 시키자 해서 지금까지 20kg를 감량했고 저는 1년 14개월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가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진 속의 모습이라면 전 당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크라운 로얄이라는 직급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남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나부터가 제품을 애용을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품을 애용했는데 아니면 효과가 없다던가 남한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힘들어요, 사람들. 다이어트 정말 힘들거든요. 참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냐면 제품 갖고 참는 거예요. 아침 저녁은 솔직히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조건 쉐이크 먹어요. 아침 저녁. 그다음 점심은 소식해요. 현미밥으로. 근데 일반 식사 다 하긴 하는데 소식해요. 치킨도 먹어요. 근데 한 조각 먹어요. 피자도 먹긴 먹어요. 근데 한 조각 먹어요. 그만큼 나를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왜? 이게 내 직업이잖아요. 내 피부가 계속 안 좋고 내 머리가 계속 없고 내가 이렇게 계속 뚱뚱하다면 과연 이걸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반드시 브랜드 시키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정보 전달하면서 내 팀들과 함께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돈 벌어요. 네트워크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사장님들. 돈을 버는데 힘들지 않은 게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카톡 알려주세요. 제 아들 그거 시키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돈 버는 게 있다면 전 반드시 제 아들을 시키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하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사장님들. 그러나 리뉴메디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력한 결과 대비 정말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키포인트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도 원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만큼 정말 올라갈 수 있는 수입이 없어요, 사장님. 한계가. 특히 직장인이라면 정말 여기 직장인이 계시다면 본인이 가장 잘할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잘리지 않고 그 직장을 다녔다고 쳤을 때 나의 삶이 바뀔까? 본인들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럼 이걸 리뉴메디를 오늘 들어봐서 이거 괜찮은 자영업이고 직장처럼 한다면 정말로 큰 돈으로 벌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네. 다 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 내가 얼마만큼 그 돈을 벌 행동을 했고 그걸 같이 내 팀들과 나눴을 때 내가 벌 수 있냐. 정말 바뀔 수 있어요. 1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보세요. 정말 이악 물고 직업처럼 미친 듯이 올인 한번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네트워크는 투잡을 해도 다 돈 벌 수 있다고. 투잡은 그것만큼 벌어요, 사람들. 딱 그것만큼 벌지 더 많이 벌지는 없어. 절대 못 벌어요. 투잡을 했는데 진짜 떼부자 될 것 같으면 다 투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솔직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냐면 허황된 게 좀 그렇게 꾸미고 싶지 않아요. 정말 노력한다면 벌 수 있다라는 건 정말로 확신할 수 있지만 그냥 은근슬쩍 다리 하나 담가놓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정말 남은 짜투리로 정말로 나도 저 사람처럼 막 블랙이 되고 다이아몬드 되고 막 이런 거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고 리뉴메디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크는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하시잖아요. 전 첫 단추부터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정말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멋지게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시스템 안에 동참하셔서 정확하게 배우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밑에 사장님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들. 그래서 저희 직급자들이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성공하기 위해서. 꼭 시스템 안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같이 함께 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상은 이렇게 3명, 저희 요 3명을 전하는 게임이라는데 전 요거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확신이 들고 공부를 하시고 제품을 다 애용해 보셔서 이제 정보 전달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2명한테 전하세요. 정말로 사랑하시면 전하세요. 떳떳하고 당당한다면 저희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2명한테 전하고 정말로 그 사람이 또 나와 같이 똑같이 2명한테 전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를 그냥 전해줘요. 그리고 얘가 잘 되면 내가 돈을 벌 거라고 하고 난 잘 안 해요. 그리고 얘가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느 분은 그래요. 나 돈 벌면 할게. 나 돈 되게 해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 열심히 해야 돈을 벌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더 많이 벌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죠. 사람들. 어찌 그냥 네트워크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와가지고 나 돈 벌게 해주면 나 인프라 많으니까 그때 사람 소개하겠다고. 좀 그런 마인드 좀 많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2명을 전하고 이 2명한테 같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썼던 경험담. 5일의 기적을 했으면 5일의 기적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좋아진다고. MTX를 해봤으면 MTX를 해봤더니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리고 내가 치약 칫솔 썼더니 그 느낌을 전해보시고. 머리가 없었으면 저처럼 머리 해서 케어해서 좋아진 거 전해보시고. 화장해가지고 화장품 좋아진 거 얼굴, 내 좋아진 얼굴 갖고 계속 전해보시고. 그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사장님들. 저희 사업은 이게 사업이에요, 사장님들. 이게 저희 일이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그와 또 전하고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플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1년 1개월이 지나면 임페리얼이 된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상 임페리얼이 아니면 어떠세요, 사장님들? 저는 1년 1개월이 지났는데 내가 한 달에 500을 벌 수 있는 루비라면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발전할 수 있고요. 루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로, 다이아몬드에서 블루로, 블루에서 레드로, 블랙으로 저는 미래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저희 직업 중에 하나의 또 비전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게끔 또 시스템이 함께 한다라는 것도 오늘 사장님들한테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비전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소득을 작년에 2019년도에 3억이라는 돈을 벌었고 작년에는 6억이라는 돈을 마감을 했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건 언제나 사장님들 아니면 혹은 우리 자신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첫 단추가 잘못 껴지고 기대 심리가 크다 보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너무 빨리 포기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회비용적으로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단계라고 네트워크라고 그런 색안경과 편견은 이제 버려야 돼요. 그런 건 시대 지났어요, 사장님들. 이제는 2021년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다단계니 난 못해, 네트워크니 못해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정말로 올바른 네트워크이고 합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과 어떤 제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다양한 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잘 공부하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고 싶으면 나 스스로부터 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